안녕하세요. 남베이스볼 뉴스입니다. 8실점의 아픔을 딛고 삼성 라이온스를 다시 만난 아담 알러. 이번에는 시즌 10승으로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담 알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투수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은 아담 알러가 자신의 부진한 시기를 어떻게 마주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즌 전반기에 뛰어난 활약을 펼친 뒤 아담 알러는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아담 알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공감합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원인을 찾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과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11일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스가 광주 기아 챔피언즈 필드에서 맞붙은 경기에서 아담 알러는 저에게 정말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 알러는 상대에게 단 4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6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으며 6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아 타이거즈는 3대1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담 알러가 시즌 10승에 도달하며 이른바 9승의 저주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 11승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한 것입니다. 저는 10승이라는 숫자 자체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담 알러가 그 기록에 도달하기까지 보여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복귀에 앞서 아담 알러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알러는 세스지를 상대로 사과 3분의 1이닝 동안 3점을 허용했고 하나전에서는 5이닝 동안 5점을 내줬습니다. 특히 7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는 잊고 싶은 경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아담 알러는 단 한 이닝에 무려 8점을 허용했습니다. 저는 어떤 선수라도 그런 실패를 겪고 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담 알러가 다시 돌아와 바로 그 삼성 라이온스를 상대했다는 사실은 이번 승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아담 알러가 실패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코칭 스태프는 아담 알러의 팔각도와 공을 놓는 지점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아담 알러는 어깨의 위치와 접점, 그리고 릴리스 포인트를 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냉정하게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고칠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담 알러가 다시 삼성 라이온스를 만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담 알러가 다시 삼성 라이온스와 맞붙고 싶다고 말할 때 상당한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담 알러는 대구에서의 경기가 자신의 부진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한 경기의 부진 역시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라는 점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실패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단 한 번의 실패가 시즌 전체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에서 아담 알러는 4회까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5회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나 성범이 펜스에 신경을 쓰다가 이재현의 타구를 잡지 못했고 이후 아담 알러는 폭투까지 던지면서 아웃카운트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 주자가 3루까지 진루하게 됐습니다. 이후 김영웅이 내야 뜬공으로 물러났고 류지아이역이 중전 안타를 기록했지만 아담 알러는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 알러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고 6회가 끝날 때까지 삼성 라이온스의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 구속 시속 152km보다 이러한 침착함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야구에서는 정신적인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때로는 강력한 공을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담 알런은 53개의 직구, 26개의 슬라이더, 8개의 커브, 7개의 체인지업, 6개의 커터를 구사했습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2km에 달했습니다. 직구에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슬라이더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김태건 역시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태건은 초반부터 몸쪽 직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4회부터는 슬라이더와 적절하게 조합했습니다. 저는 이번 승리를 단순히 아담 알러 개인의 기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수와 포수, 그리고 그 뒤를 받쳐준 수비진이 만들어낸 호흡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투구가 좋지 않은 날 아담 알러의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담 알러는 자신이 한국보다 더 더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습도와 더위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알런은 자신의 투구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이닝 동안 60개의 공을 던져야 했던 상황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농담하면서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는 프로 운동선수라는 이미지보다 훨씬 친근하고 일상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알런은 10승에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담 알런은 지난 시즌의 11승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28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승과 탈삼진 경쟁에서도 다시 앞서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담 알러가 이번에 수정한 투구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릴리스 포인트를 잘 통제하면서 삼성 라이온스전에서 보여준 침착함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담 알러의 이야기는 단순히 10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선수가 큰 실패를 경험한 뒤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좋지 않았던 한 경기가 곧바로 선수의 부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아담 알러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는 그 원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알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투구를 분석하고 어깨의 위치와 릴리스 포인트를 조정했으며 다시 안정감을 되찾은 뒤 바로 그 삼성 라이온스를 상대로 설득력 있는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10승은 단순한 통계상의 이정표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알러가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아담 알러가 몇 승을 거뒀느냐가 아닙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뒤에도 다시 한번 맞설 기회를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담 알러가 자신의 경기력으로 직접 그 대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를 넘어 다시 증명한 아담 알러. 시즌 10승,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람베이스볼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